중3 천재 이재영 5가 문법만 하겠습니다. 주요 의사 표현하고 문법을 할 텐데 문법은 간접 문문을 잘 알아둬야 될 게 투투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나온 문법 사항이라서 간접 문문 위주로 아마 학습을 하면 될 것 같고 간접 문문은 이따가 말할 테지만 절대로 객관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으로 나오는 문법 사항이기 때문에 쓰면서 연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대학 마스터에서 궁금증 표현하기는 궁금하다라는 말을 쓰면 되니까 호기심이 있다라는 표현, 즉 curious라는 단어를 쓰고 나서 about을 쓰고 나면 뒤에 있는 것이 궁금하다 등등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I'm curious about 또는 궁금하다 또는 뭐 알고 싶다 뭐 등등의 표현으로 궁금증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뭐 관심이 있다 등등 표현도 궁금하다라는 표현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 요청하기는 무엇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겠니? 라고 해서 Can you tell me about? Can you tell me? Please tell me about? 또는 조금 말을 더 직접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설명 요청하기라는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다면 첫 번째는 투이죠. 첫 번째 문은 너무나 녹슬어서 예술이 되기가 어렵다 또는 예술이 되기는 너무나 뭐하다 녹슬었다 또는 난 항상 생각을 했는데 예술이 너무나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렵다 또는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게 예술입니다 라는 문장을 쓸 때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라는 말을 뭐뭐할 수 없다라는 말을 굳이 쓰지 않고 TOO라는 to라는 단어 다음에 형사나 부사를 이렇게 이어서 쓰면 부정 의미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문장으로 바꿔 쓰라는 말이 바로 1번을 2번으로 바꿔 쓰라는 얘기죠.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 문법은 해석을 해보세요 또는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한글로 해석해보라는 문제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다른 용어로 바꾸라는 문제가 바로 문장 전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장 전환이란 것이 바로 뭐다? 해석을 물어보는 다른 방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한번 써보면 to 다음에 형사나 부사가 오고 투부동사가 이렇게 오면 뭐뭐 하기에는 너무 뭐뭐 하다라는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부정의 의미를 풀어 써 보세요 라는 말이 바로 so that을 써서 원인 결과 표현으로 바꾸어 쓴 다음에 여기 있는 TOO라는 단어를 이렇게 부정으로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1번을 2번으로 바꿔 쓰라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2번을 1번으로 바꿔 쓰라는 아니다. 2번을 1번으로 바꿔 쓰라는 것이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것도 많이 나오고 네, 이건 딱히 뭐 그런 건 없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로친 부분을 채워볼 텐데 여기 당연히 앞에 조동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앞에 있는 주어하고 뒤에 있는 주어가 똑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앞에 있는 주어하고 뒤에 있는 주어가 만약에 다르게 되면 그때는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을 써야 될 텐데 그때 괄호에 이 다른 주어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for 다음에 목적을 이렇게 쓰면 두 번째 주어가 다를 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마 우리 책에서는 안 나오는 것 같지만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이것만 나오면 좋은데 이것을 같이 물어보는 표현이 enough라는 충분하다는 이 단어를 가지고 또 물어볼 수 있는데 enough는 특이하게 형용사 부사 뒤에 옵니다. 충분히 뭐뭐하다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충분히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뒤에 올 것 같지만 enough라는 영어 표현은 형용사 부사 뒤에 오기 때문에 이 strong이라는 형용사 뒤에 이렇게 오거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 오게 되면 뭐뭐하기에 충분하다라는 뜻인데 이것 역시 충분하다라는 말을 한글로 물어보기 힘드니 다른 영어로 바꾸라고 낼 때 so 다음에 형사나 부사를 이렇게 쓰고 that 다음에 조동사를 쓰는데 이때는 충분한 것이므로 긍정의 의미이기 때문에 can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당연히 이게 과거이면 could로 쓰고 이 canto도 마찬가지로 과거일 때는 couldn't로 쓰는 게 일반적인데도 여기서 틀리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정도가 가장 일반적인 것이고 조금 어려운 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이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그 전에 이 문장을 바꿔볼까요? 이것은 너무나 녹슬어서 예술이 되기 힘들다. 이것은 너무나 녹슬어서 러스트가 이상하죠. 주어가 can't be at. 네, 그래서 이 주어를 그대로 받아서 이시로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 두 번째 문장은 되게만 쓸게요. art는 너무나 어려워서 누가 이해하기 어렵다? 여기 아이가 있죠? 아이를 그대로 당겨 씁시다. 내가 이해하기 어렵다. 자, 주의할 것은 앞에가 과거이기 때문에 이거 과거로 붙여야겠죠? 이렇게 쓰면 틀리게 됩니다. couldn't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말할 것이 여기다가 이제 it을 쓰냐 안 쓰냐 이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없고는 예술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목적으로 써야 될 텐데 이제 위에 문장은 목적 없잖아요. 네, 이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문장이 대표적인데요. 이 박스가 너무나 무거워서 내가 들기 어렵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은 다시 바꿨으면 이 박스가 너무 무거워서 내가 들기가 어렵습니다. 캔닷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이때 it을 쓰냐 안 쓰냐 이 문제거든요. 자, 윗 문장은 지금 뭐다? 문장이 하나입니다. 하나. 그럼 아래 문장은 문장이 두 개입니다. 왜? 대수로 새로운 문장이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럼 더 박스가 주어 동사라면 I cannot이 조동사이기 때문에 대수로 연결되는 두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박스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의 문장은 문장이 하나이기 때문에 박스를 하나만 써셔도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아까 이 문장을 그대로 쓰면 Art was so difficult라고 새로 시작하죠. 대수로. 그래서 나는 아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it을 이때 써줘야겠죠. 하지만 여기서 it을 써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문장이기 때문에 투투 영법에서 중요한 것은 의미상의 조를 끼운다는 것.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여기다가 it을 쓰냐 안 쓰냐 이 부분이죠. 어떻게 쓴다고요? 위 문장은 문장이 하나니까 it을 쓰지 않고
밑에 문장은 대수로 연결되는 문장이 두 개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씁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네,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뭐 푸는데도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간접 의문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문은 뭐가 의문이라고? 의문문이란 동사가 앞에 오는 걸 의문이라고 합니다. 물어보는 것이 의문이 아니고 영어에서 의문이라는 것은 동사가 앞에 오는 것을 보고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문문이 어디에 들어오면 문장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말 그대로 의문문이 아니게 되니까 다시 주어 동사 순서로 돌아오는 것인데 이것을 보고 뭐라고?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의문이라고 해서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뭐를 써보겠냐면 너는 누구야? 이렇게 써볼게요. 동사가 앞에 오는 것을 보고 의문이라고 한다 그랬죠. Who are you? 라고 물어보는 것은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말입니다. 즉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말은 반말이면서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돌려서 말을 해야 되냐면 제가 미처 당신이 누구신지를 제가 못 들어서요. 혹시 저한테 어떤 분인지 제가 알려주시면 제가 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덜 기분 나쁠 수 있겠죠. 하지만 다짜고짜 너 누구니? 라고 말하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간접적으로 돌려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꺽쇠 부분이 밑으로 내려올 때는 의문문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조동사 순서로 바꿔서 써준다고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정중하게 물어보는 간접 의문이라고 합니다. 간접 의문은 문장을 하나를 주고 이런 식으로 이것을 아랫 문장에 끼워보세요 라는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나오면 너무 쉽고요. 서술형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전에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볼까요? 교과서에는 I became curious about 나는 뭐에 대해서 궁금했냐면 무엇인지 everyday 매일매일 벌어지는 일상의 예술이 주어 meant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일상의 예술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인데 이 문장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어순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나는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 사람이 사용했는지 이 오래된 자전거 부품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은 왜 자전거 부품을 사용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직접 의문문이라면 이 문장이 안으로 들어와서 의문사 조동사로 바뀌어 있는 어순을 보고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간접 의문의 어순은 정확하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다 나왔는지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는 없고요. 자, 첫 번째 의문사 조동사입니다. 의문사가 있는 경우는 의문사를 그대로 쓰고 조동사를 쓰시면 됩니다. 직접 의문은 What are you doing? 너 뭐 하고 있냐? 약간 짧은 말투죠. 약간 돌려서 말하면 말해주세요.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이걸 보고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문사 조동사 형식이죠. 그다음에 Where does he live? 그 사람 어디서 삽니까? 직접 물어보는 것인데 어떻게 물어볼 수도 있어? 간접적으로 정중하게 Do you know? 알고 있니? 어디서 그가 사는지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는 동사하고 주의 오순을 바꿔서 이렇게 쓰기만 하면 됐지만 이 경우는
더스가 사라지면서 그죠? 리브가 리브스로 바뀌어 있는 걸 보입니까? 그래서 s가 붙어 있죠. 이렇게 이게 빠지고 없어지면서 그러죠. 그 다음에 주어는 그대로 쓸 수 있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의문사이면서 주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인데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자, 원래 이 문장은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누가 썼습니까? 이 기사를. 자, 이따위 기사 누가 썼어? 라고 편집장이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이 문장이 반말이니까 좀 바꿔서 누가 말해줄 수 있겠니? 누가 이 기사를 썼는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를 써야 될 텐데 의문사이면서 주어가 되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뭐가 어순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하고 누구라는 단어하고 무엇이라는 단어만 의문사와 주어 자리가 똑같기 때문에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자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문사 조동사에 관한 어순을 배웠고 두 번째입니다. 의문사가 없는 경우는 if나 whether를 쓴 다음에 조동사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의문사가 없기 때문에 만약 이걸 그대로 옮겨서 어떻게 쓰면 if나 whether를 없이 쓰면 너는 알고 있니? 그 여자가 장미를 좋아하는지. 이미 그 사람은 장미를 좋아하는 게 됩니다. 위에서는 여자가 장미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잖아. 근데 밑에는 물어보는 말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 여자가 장미를 좋아했는데 그거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라는 말로 바뀌니까 여자가 장미를 좋아하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물어보는 말 억지로 써줘야 되는데 그 물어보는 말이 여기 있는 것처럼 뭐뭐인지 아닌지인 if나 whether라는 단어입니다. 네, 됐어요? 자, 두 가지 보겠습니다. 의문사가 있는 경우는 의문사를 쓰고 조동사를 쓰고 의문사가 없는 경우는 if나 whether를 쓰고 조동사를 씁니다. 자, 이거 해볼까요? 내게 말이죠. 그거 언제 내게 도착했는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의문사 조동사 형식이니까 의문사를 쓰고 조동사를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맞죠? 이거는 틀렸죠? 이건 디드가 빠져야 되겠죠? 근데 이거 두 개 중에 하나가 답인데 옛날에 도착했는지 말해줘라고 했기 때문에 과거 동사를 써야 되므로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6번에 가장 어색한 것은 의문사 주어 동사 if 조동사 의문사 조동사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써야겠죠. 네, 더스가 빠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의문사 조동사 이 형식이고 6번 같은 경우는 너무나 쉽게 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렇게 출제를 하지 않고 이런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안에다가 넣어봐라.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를 쓰고 그 다음에 잘 맞춰서 조동사를 쓰는데 이때 더스가 빠지면서 이게 s가 붙는 것이고 did가 빠지면서 이게 found로 되는 것이겠죠. 이거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간접 부분은 실은 신경 써야 될 게 몇 가지가 됩니다. 서술형으로 내면은 좋은 문제고 어려워지고 객관식으로 내면 너무 쉽고 형편없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지는 않습니다. 서술형 위주로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고 자 3학년들은요 하나를 더 하셔야 됩니다. 네. (10번이라고) 쓸게요. 생각하니인 경우 주어동사 다음에 의문사 조동사로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여기가 생각하니인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Do you think? 예를 들어보면 여자가 어디서 사니? 남자가 어디서 사니라고 물어봅시다. 그러면 do you think를 쓴 다음에 의문사 조동사 형식으로 쓰니까 의문사는 어디라는 where를 쓰고 주어는 he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살다라는 live를 쓸 텐데 이 does가 빠지면서 lives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그 사람이 어디서 살고 있냐고 생각합니까?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의 문장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답을 하게 되면요, yes, I do로 대답을 한다거나 no, I don't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걔가 어디 산다고 생각해? 첫 번째 대답, 네, 생각합니다. 또 물어볼 거예요. 답답하죠, 답이. 그 사람이 어디 산다고 생각해? 아니,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네가 생각하냐 안 하냐, 너의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니 안 되니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음주동에 사는지 화성동에 사는지 금호동에 사는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도대체가 도로 물어보면 예스나 노로 답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보 같은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어떻게 물어봐야 된다? 의문사를 이렇게 억지로 앞으로 빼서 물어보면 어디에 대한 답이 나오기 때문에 do you think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어순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의문사가 억지로 앞으로 튀어나가줘야 돼요. 왜 그렇다고요? yes나 no로 답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됐습니까? 10번에 생각하는 경우는 의문사가 억지로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는데 이때 생각하기에 해당되는 동사들은 알고 있다시피 think도 되지만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이 5개 정도가 있고요. 시험에서는 아마 think로 아마 거의 다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5가 문법 사항이었습니다. 5가 문법 사항의 첫 번째는 투투였고 두 번째는 간접 의문인데, 간접 의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순이 중요하죠. 의문사, 조동사, if 나 whether 조동사입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